우리 전남대학교 병원 손석준 예방의학과 교수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을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더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건강생활과 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목만 좋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하느님 이야기 하시니까요. 만물을 지어내시고부터 해가지고 또 우리의 생명 문제, 또 병약한 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기도문으로 건강을 위한 기도 올렸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화 잘 아시겠습니다. 부조 조각품인데요. 이건 소경을 치유하는 그런 예수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 그 소경을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눈 먼 분들을 치료하는 가톨릭 의대 성모병원에서 많이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불러다가 수술을 해주시고, 개안 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TV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대를 벗기면은 이렇게 새 빛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멋이 보이나요?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제가 했던 것은 소경 부부가 있었어요. 소경 부부가 있었는데, 소경 부부께서 이런 딱한 처지가 있어가지고 전남대병원에 오셔갖고 수술을 했는데, 전남대병원 아닙니다. 수술을 하셨는데, 이 소경 부부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 태생 소경은 아니었겠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서로 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분 먼저니까요. 그래서 여자분 먼저 안대를 벗겼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수술하는 의사가 멋이 보입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하는 이야기가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남편을 이렇게 이제 벗겼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남편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다 처음 보고 말씀만 많이 이렇게 들었지, 보는 것은 처음 아닙니까? 저는 이제 왜 그랬냐면은, 저도 여러분들을 또, 물론 뵌 분도 있지만은 또 그럴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또 말씀 많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 누구신지 아시겠죠? 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은 없는데, 아인슈타인 박사인데요.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저도 상대성 이론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가지고 여러 군데 강의를 이렇게 다니셨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화창하고 날씨가 좋으면은 또 비가 온다든가 하면 강의가 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강의를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해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 모양입니다.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정말 강의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운전기사가 내뜸하는 말, 박사님 제가 강의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강의를 해야. 그런데 좀 생각이 워낙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본인도 오늘은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연습 한번 해봐 그랬더니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오늘 아인슈타인이 되고 나는 그냥 운전기사가 돼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을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 상대성 이론 강의를 하는데, 어쩌면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도 그렇고 판서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은, 마지막에 아인슈타인 박사는 항상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똑같이 하러 가니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질문이 나왔죠. 근데 자기가 질문을 받을 수가 없죠.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알려졌구나, 이렇게 대타를 세운 것이 알려졌구나, 이렇게 하는 찰나에 이 친구가 저 뒤에 있는 아인슈타인 박사를 진짜를 보고, 그거는 질문은 제가 할 답변이 아니고 우리 운전기사 정도가 답변하면 되겠다고 하면서, 저기 김기사 한번 대답해봐 했더니까 김기사가 정말 대답을 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사가 따라다니는 기사가 저 정도로 대답을 하면은 박사는 얼마나 많이 할까 하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도 오늘 할 이야기도 어떤 특별한 이야기는 없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걸 좀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또 요즘에 매스컴에서 건강에 대해서 또 건강 보조식품, 뭐 항암식품 굉장히 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 방송 나오면은 홈쇼핑에서 그걸 팔아요. 대개 뭐 브라질 무슨 너트니 뭐시 해갖고 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 없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방송 시간 정말로 많은 모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뭐 복음 말씀 혹시 안 다니신 분도 성당에 안 다니신 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뭐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분들, 여인네들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한번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가 강론을 하지 않아요. 신부님께서 강론을 하는데 이 신학교에서는 이제 강론도 연습을 해야 되고 발표도 연습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 모양이에요. 이 내성적인 친구가 저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저렇게 해가지고 뭐 남한테 이렇게 수줍어가지고 막 여기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김없이 자기가 강론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론 제목은 오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강론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그렇게 했어요. 신학생들이 모를 거예요. 다 알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담당 신부가 화가 났죠. 연습해보라고 했는데 얘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친구들은 정말 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똑같이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나 모릅니다 했어요. 전부 다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갔답니다. 화가 이제 신부님 교수 신부님이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한낱 이렇게 따기도 때릴 수도 없고 더 나무라물하고 이제 다시 올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더 웅성웅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친구 저러다가 졸업도 못하고 나가는데 어찌지 살려줘야지 이렇게. 또 울먹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무슨 말 할지 알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려줄 방안을 이렇게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하는 말이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튼간에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별 내용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저께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 38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해오리 물결이 있을 때 거기 뛰어들려고. 그런데 자기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항상 차지를 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 건강해지고 싶으냐, 얼마나 건강하고 싶겠어요? 자,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론 다른 어떤 생각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생각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성서에 공동번역입니다. 집회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저 이 말이 굉장히 꽂아요. 건강하게 살아있어야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물론 저 세상에 하늘나라에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를 이용하고 또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야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건강하지 못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감사기도 드리고 뭐 할 수도 여러 있겠지만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본인이 건강해야 된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영적 건강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9월 21일인데요.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레이하고 세리들을 불러가지고 음식 예수님 먹보니까 이렇게 음식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율법학자하고 바리사이학
바리사이들이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게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들한테는 필요치 않지만 이분들한테는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비유로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성화죠.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인데 이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시간도 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예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그 신부님께서 교수 신부님께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본다. 중간고사 시험을 본다. 제목은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써라 하고 종이 하나씩 전부 나눠준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정리를 굉장히 한 것입니다. 100점 다 맞기 위해서 뭐 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 왜 사제하고 레이는 그냥 지나갔는가, 문화적인 배경 뭐 어찌고 하고 이제 거기에 속 깊은 뜻 이렇게 정리를 다 했는데 시험을 이렇게 보러 가요. 대강동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오메 아파라 막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애도 이렇게 보고는 그냥 달달달 이렇게 하고 정신없이 갔어요. 시험장에. 요한도 마찬가지로 갔어요.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이 할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니요, 나 시험 보러 가야 돼. 시험 못 보면 나 이제 다 끝장이야. 그랬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갈팡질팡했어요. 그때 그래 결심했어 하고 그 할아버지를 업고, 그 이제 그 드라마 속에서 보는 것이죠. 업고 응급실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응급실에 갔더니 예전에는 다 보호자 어디 가지 말고 계십시오. 다 보증인 돼야 되니까 예전에는 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성적 발표를 하는데 1번 베드로 빵점, 2번 요한 빵점, 3번 누구 빵점, 27번 엘리야 100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도 안 봤는데 와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결국 착한 사마리아인에서 배우는 것은 이것을 행해라, 이웃사랑을 행해라는 것이었는데 가공의 임무를 이 신부님께서, 교수 신부님께서 가공의 임무를 놔두고 너희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실제를 모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지식을 알아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Not act talk on입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죠?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성서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DJ께서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양심 있어도 행동에 표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동사다. 헌혈할 때 많이 쓰는 것이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움직시다,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행일치. 요 교훈에 많이 나와요. 어디 고등학교 교훈. 학행일치라고 합니다. 학하고 행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체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에서 어디다. 어디과 어디 사이가 가장 멀다 합니다. 예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머리에서 거리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가장 멀다고 그랬습니다.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이야기죠. 그런데 그 바꿔졌어요. 정수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멀다. 가슴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느껴봤자 뭐예요? 그래서 다시 바꿔졌습니다. 가장 먼 곳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손끝까지가 가장 먼 길입니다. 가슴으로 느꼈다 할지라도 손으로, 발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만큼 멀다. 실행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이런 예화 많이 쓰죠. 하느님 나라에 갔더니 뭐 입만, 우리말로 뭐 몸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더라. 귀만 따라다니더라. 눈만 이렇게 있더라. 발만 있더라. 온 몸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아시지만 하나라도 나 이렇게 이제 실천해봐야 되겠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난 가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란, 그래서 전반부에는 건강한 삶, 건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는 제가 이야기할 것이 암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되게 강의 못한 사람이, 저기 교수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강의 못한 사람이 양만 많아요. 양만 겁나 준비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양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이 뭐냐? 세계보건기구에서 단순히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동의하시죠?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음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그랬습니다. 웰빙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안녕한다라는 것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그러죠? 가족 간의 대인관계, 가족 간의 관계, 대인 간의 관계, 어떤 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안녕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의료 보장이라든가 뭐 사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있겠죠. 내가 병원을 가고 싶어도 아프리카, 예전에 아프리카 같으면은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의료혜택 이런 것들, 소득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돼야지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건강한 상태다. 정말로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정부에서 해줘야 할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할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소극적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해서 도덕적 건강, 적극적 건강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도덕적 건강, 적극적인 건강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저희들이 배운 것은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유치원 다니는 손자가 이렇게 막 할아버지 나 저기 가서 놀게요 하면은 막 떠들고 놀다가 따다가 또 막 여기 와가지고 음식 집어먹고 또 하고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얘 좀 간수 좀 하지 이렇게 하죠. 니나 잘해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꼬마가 휴지를 준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이렇게 한다. 바빠 가자 그냥 가. 그렇지 말하고 했는데 그냥 가요. 이런 것들이 반대로 이야기한 적극적 건강입니다. 도덕적 건강.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환경을 보존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게 적극적인 건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 대한 건강이라는 것이죠. 이 적극적 건강은 남을 배려하는, 남을 위한, 그래서 적극적이에요. 남을 건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적극적 건강은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영적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영적 건강은 없습니다. 영적 건강은 정신이 마음속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 해야지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그랬을까? 어디 은수자 누구분이 그랬을까? 이런 분이 정말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그분은 이제 모르지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를 생각할 때 영적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건강은 세계보건기구에 안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 건강을 이야기를 해요. 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이런 정의에 따르면은 다 우리는 건강치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신건강 이야기했으니까 정신건강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정신이 건강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냐? 똑같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정신적으로 병적 증세가 없다. 이거는 이제 우울이라든가 뭐 다른 정동 증상이라든가 또 말하는 조울증이라든가 또 그 우리 말하는 알코올 중독, 뭐 사회적인 그런 그 반항적인 거 이런 증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주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처리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 보면 개념상으로는 맞겠죠. 이렇게 해서 정신건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극적 건강, 적극적 건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생활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8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8가지 항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청결을 생활을 합시다 하면 깨끗해야 된다. 내 위생, 개인 위생도 있지만은 사회적인 위생, 작업장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런 곳의 위생도 있겠죠. 손을 잘 씻기면 질병의 70 내지 80%가 예방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음식은 싱겁게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우리나라 사람 고혈압이 많으니까요. 예방접종 잘해라, 건강진단해라, 과음하지 말자, 담배는 피우지 맙시다. 과음이라고 했지만 저기는 피우지 맙시다 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일하며 보람찾고 즐거운 마음, 이건 정신적인 건강이 되겠죠. 7번, 8번 보시면은 공공질서 지키며 안전사고를 예방합시다. 이게 뭐 건강하고 무슨 이유가 있어? 아껴 쓰고 적게 버려 건강한 환경을 만듭시다. 이게 건강하고 뭔 필요가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적 건강, 도덕적 건강이 7번, 8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서 유교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복과 오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복 이야기합니다. 아,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사람마다 다르겠죠. 9개 가진 놈이 하나 뺏어서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1개 가진 사람이 나눈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수,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불로초? 뭐 오래 살아갖고 못하게. 그러면은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강령, 건강하게입니다. 오래 살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고종명입니다. 고종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고난 타고난 목숨을 제대로 마치자. 암으로 그냥 내가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사고로 아침에 산책 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이거는 고종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하느님께서 나에게 준 생명이 있는데 너는 100살까지 살아라, 120살까지 살아라 이런 것은 없겠지만은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어떤 그렇게 의지하고 상관없이 해가지고 따르지 않고 죽는 것, 이거 고종명입니다. 따라라라는 것이죠. 유호덕입니다. 네에게 덕이 있다면은, 탤런트가 있다면은 남을 위해 써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돈이 조금 있다 하면 내가 뭐 이렇게 도배를 잘한다 하면은 이웃 사람들을 도배를 해준다든가, 내가 운전을 잘한다 하면 운전봉사를 해준다든가, 이것이 유호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이야기하면은 우의 것은 나의 건강 이야기고, 유호덕은 이웃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호덕은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 적극적 건강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부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얼마나 돈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오복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욕은 다른 욕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는 너 주민등록증 몇 년생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나이가 있죠. 그다음 이거는 이제 또 생리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또 주관적인 나이가 있거든요. 요즘에 말하면 피부 나이, 먼 나이 해갖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나이 얼마나 장수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건강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나이. 피부 나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건강 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60이다. 이러면은 나는 지금 우리가 죽어야 한다.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죽을 날짜가 미정이지만 여기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이만큼. 그런데 내가 바람직한 행동, 그 말은 다시 건강에 좋은 행동, 오래 살 수 있는 행동, 이렇게 하면 저 나이는 여기가 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살 수 있는 기간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내 나이는 앞으로 가버리죠. 앞으로. 그러면 적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건강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나이를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서 나왔지만은 실정에 맞게 네 나이는 지금 몇 살이게라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죠. 생활은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자기 나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잠을 잘 자냐, 술을 얼마나 먹느냐, 혈압이 높냐,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도 화병 있죠. 앵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 화병. 그다음에 긴장을 하느냐, 스트레스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나는 내 나이가 얼마 된다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은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 그래서 평균 수명은 평균으로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평균 수명이 기대 여명이라고,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데,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 이론적이 돼본가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세아가 으아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니는 평균 앞으로 몇 년 살 수 있다. 남자면 너 몇 년 살 수 있다. 여자는 몇 년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평균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은 뭐냐면은, 내가 영세아가 평균 수명 이렇게 살 수 있다. 81년을 살 수 있다. 82년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안 아프고 살 수 있는 기간은 얼마냐. 그거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아픔 기간 다 있잖아요. 특히 여성은 건강 수명, 역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픔의 기간이 깁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런 행사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애들 키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엄마들은 많이 아파 있어요. 항상 머리도 아프고 뭣도 아프고 그냥 잦은 병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서 건강 수명은 짧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 예전에 뭐 예방하시는 분도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여성 건강 수명을 늘려야 된다. 우리나라가 보건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위치에 서려면은 엄마가 이렇게 아프지 않아야 된다.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제 어머니 건강, 그 여성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여성 건강, 어린이 건강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평균 수명은 남자 79세입니다. 여자 85.5세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세아가 태어나면은 너 79년 살 수 있다. 여자 같으면 85.5세 5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90세, 100세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평균이니까 먼저 가신 분이 있으면 다 이렇게 다 오래 살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시면은 80세가 넘으면은 다 더 오래 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80을 살면 90을 살 수 있고 90을 살면은 100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평균에서 82.1세입니다. 평균. 근데 건강 수명은 아까 건강 나이는 73.2세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건강 수명의 정의를 아프다고 하는 정의를 어디까지 두느냐라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65.2세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우리가 17년을 아파 있는 거예요. 17년을 약 먹든가 아니면 누워있든가 오메 아파라 하고 이렇게 싸매고 있든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17년을 아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수명을 늘리자, 아픔 기간을 줄이자 해야지 우리나라 건강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데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년을 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만들면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이거 만들면 10계명 하면 별로 말 안 들어요. 근데 하여튼 10년 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건강 나이로 생각한다면은 오래 살려면은 무엇으로 죽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으로 질병을 앓고 있느냐를 아시면 되겠죠. 무엇으로 예방할 수 있느냐를. 그런다면은 금연, 담배로 여러 질병, 암 발생한더라. 이게 담배 피우지 말자 하는 것이에요. 음주로 인한 것 이러지 말자. 혈압,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다 발생하잖아요. 이게 혈압, 그 다음에 비형간염. 예전에 비형간염 있으신 분들이 간 문제 때문에 또 아프시잖아요. 간경화, 간암 많았잖아요. 그래서 안전벨트, 왜?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전벨트 이야기합니다. 운동하자. 스트레스, 규칙적인 식사, 짜게 먹지 말자. 하루 7, 8시간 수면 취하자. 여기서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무슨 하루에 7, 8시간이나 자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이렇게. 근데
모든 보고서를 보면 하루 7, 8시간이 적정 수면으로 나옵니다. 적정 수면.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걸 딱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수면에도 질이 있다. 야, 막 누워있어하고 잠자는 척 해봐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정말로 5분 내에 그냥 코 골고, 그 다음에 딱 일어나고, 내가 전에 뭐 안에 그냥 꿈에 꿈자리가 사나가지고 뭐시 어쨌다 이런 것 없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꿈자리가 사나고 꿈을 꾸고 막 하는 사람들은 12시간, 24시간을 자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완전한 잠을 잔 사람은 5, 6시간의 잠도 충분하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뭐 미국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조사를 했을 때 장수 집단하고 그렇지 않는 집단을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면은 하루 7, 8시간의 적정 수면을 유지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남편을 죽이는 10가지 방법입니다. 뭐 남편 죽일 일 있습니까? 이거는 역으로 하버드대 영양학자가 설명한 것입니다. 영양학자가 이렇게 하면 수명을 단축시킨다라는 것이죠. 살을 많이 찌게 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서 저 아내는 그렇지 않는데 제가 아내 욕을 단 것을 많이 먹인다.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 소금기, 커피, 담배, 밤샘, 휴가여행, 바가지를 긁는다. 포화지방을 많이 이거 다 건강에 나쁜 행동이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건강에 나쁜 것을 자꾸 부추겨준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빨리 죽는다라는 것을 역으로 지금 설명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려면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금연해야 된다. 술을 적게 마셔야 된다. 올바른 식사, 균형 잡힌 식사해야 된다.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콜레스테롤, 혈압 문제, 예방접종, 건강검진 제때 해야 된다. 이건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래야지 건강하게 산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장수 건강, 오래 살기 위해서 이쪽이 장수는 아니지만은 장수, 순창, 곡성, 진안 이쪽 이게 장수 벨트잖아요. 장수 벨트. 오래 사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왜 이분들이 오래 사실까 하고 했더니 뭐 이렇게 핵가족이 아니고 이렇게 세대별로 살고 있더라. 마음을 편히 하더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된장국을 많이 먹더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골인 게 된장국 많이 먹겠죠. 근데 하여튼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의사협회에서 장수건강 10개명을 5개명을 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 긍정적 매사를 짜증내지 않고 뭐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뇌 기능을 유지해라. 이거는 치매 문제죠. 치매. 인식 기능,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양 섭취, 검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뭐 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타민 뭐 신봉자는 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비타민, 담배, 혈압, 치아 건강. 왜? 제가 치아 건강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노인분, 어르신분들 강의할 때 어르신분들한테는 강의할 때 제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치아 건강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 건강 이야기합니다. 눈 건강은 12월 달에 의과대학 대학병원의 안과 교수님께 오셔서 뭐 백내장, 녹내장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해라, 안전벨트, 성생활 즐겨라. 이거는 온 파트너 이야기입니다. 건강 상태, 스트레스.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하면은 결국 오래 살 수 있다. 아프지 않는다.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브레스로우라는 사람이 장수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러잖아요. 장수 집단에서 불가리스 뭐 어찌고 하잖아요. TV 보면은 뭐 불가리아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쩐다 뭐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오래 산 집단하고 그렇지 않는 집단을 구별했더니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는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한다. 7, 80안 수명을 한다. 금연, 정상 체중, 적당한 음주를 한다. 이렇게 해서 알라메다, 브레스로우가 이야기한 알라메다 6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것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남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기다 리모컨만 지어주면은 그야말로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 연구에서 보면은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장수 10개명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애완동물 키우기 이것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애로움을 만회해줄 사람이 애가 필요하다 해서 애완동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길게 이야기는 못하고요. 장수 집안 배우자와 결혼하기 있어요. 오래 산 집안하고 사돈 맺으면 된다.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린 어떤 거냐면은 유전적인 질환이 있거든요. 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름. 그 집에 내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뭐 안젤리나 졸리도 제 친구인데 뭐 암에 걸릴까 봐서 가슴도 도려내버리고 난소도 집어내버리고 이런 친구 있었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장수 집안이라 하면 장수 집안이면은 이런 요인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산 집안하고 이렇게 사돈을 맺으면은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역학 연구에서 유전역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매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 에서 치매 발생이 높더라. 유방암은 어떤 유전자 배열이 있을 때 높더라. 이런 것들이 밝혀지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미용법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꼭 오래 산다냐 건강해진다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있습니다. 상냥한 기질, 침묵 뭐 있고 또 아침 공기를 쐬라, 뭐 피부청이 고해성사가 있다, 영성체를 해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미용법입니다.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우리 미용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적절한 마음가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좀 천천히 우리가 혈액형하고 질병과 관계가 있다고 하죠. 어떤 질병은 혈액형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죠. 또 성격적인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마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마음가짐은 내 탓이요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 걸음 천천히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영어가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멋이 옥죄인다라는 것입니다. 애기 꼬마들도 스트레스 쌓인다 그래요. 엄마가 학원 보내고 뭐 어쩌고 하니까는 스케줄 시간대로 움직여야 되니 학교에서 오면은 어디 A 학원, 들어오면은 간식 먹고 B 학원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해소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적절한 해소법을 나만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만병의 근원입니다.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 여러 질환은 금연해라.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담배는 피우지 마라 그렇게 됐습니다. 건강한 음주. 이건 뭐 뒤에서 또 음주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음주 했는데 예전에는 하루 두세 잔의 음주를 권했습니다. 적정 음주. 여자는 1, 2잔으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요즘에 뭐 달걀 해가지고 뭐 DDT 이야기 나오고 뭐 살충제 이야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떠신 분들은 뭐 이럴 때 그 동물성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그냥 과민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다면은 우리가 발암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음주, 술, 알코올, 발암 1급 물질이에요. 확실히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이거는 햇빛, 자외선, 햇빛 마찬가지잖아요. 피부암 일으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생활 환경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먹어라, 이것 산다, 뭐 탄 것을 먹지 마라 해갖고 다 이렇게 빼놓고 먹고 뭐 하는 거, 뭐 달걀 노른자가 안 좋다고 해갖고 달걀 노른자 냉면 먹으면서 딱 건져내고 먹는 사람들 달걀 몇 개 먹는다고요. 그분이 뭐 달걀 하루에 1개씩 먹어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냉면 날마다 먹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 쌓고 하는 것보다는 뭐 건강한 행동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음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드링크 이야기 하거든요. 주종에 관계없이 하나씩만 먹어라. 한 잔씩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술이 물보다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에 빠진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술에 빠진 사람은 바카스,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넵툰, 포세이돈, 넵툰이나 포세이돈 신이 잡아간 사람보다 바카스 신이 잡아간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주, 또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적절한 음주는 또 좋아요. 또 제가 좀 건강한 음주 갖고 이야기하면 또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느긋하게 좀 행동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바삐바삐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병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불면, 어지러움, 두근거림, 호흡이 빨라지고 답답하고 그냥 화병 생기고 다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스트레스 시간 아니니까요. 우울증, 고혈압, 위장관계 질환, 만성 피로, 두통, 또 대인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렇게 한다면 또 뭐 자살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다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모든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암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죠. 스트레스가 뇌에 작용해가지고 생체 주기를 이상시켜가지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면은 종양 진행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암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생존율 사는 기간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배우자가 죽으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빨리 사별을 하면은. 왜 그러냐? 스트레스가,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를 계산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느냐? 사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분들,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혈액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은 밝혀졌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그냥 막 움직입니까? 네. 정상적으로는 조금 움직여요. 이렇게 물결이 흐르듯.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대로 있다 하면 이건 무감각 하는 사람이에요. 막 움직인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비만, 적정 체중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제가 할 이야기 아닌데, 저는 어디 가서 비만하고 뭐 음주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꼭 그 건강 이야기를 하면 이게 빠질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넘어갑니다. 비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은 전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만도 병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담배, 그렇습니다. 술. 그래서 술은 노할 수 있어야 된다. 권장 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아까 이제 5가지 건강한 식생활 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골고루 먹어야 된다. 뭘 먹어요? 일본 사람들은 해산물을 많이 먹으니까 오래 산다더라. 뻘말이죠. 물론 일본은 장수 국가예요. 오래 사는 국가지만은 건강한 식생활 해갖고 우리가 유기농 식품 먹어라, 뭘 먹어라, 어떤 TV에서 나왔던 어떤 걸 먹어라, 귀리 먹어라, 뭐 먹어라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찾아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죠. 그 대신 이제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섭취하는 방법이 건강한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뭐 건강한 식생활 해갖고 이게 좋다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뭐 베리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언제 우리 그 전에 베리가 없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다 빨리 죽었어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게 서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포도도 비싸지만은 포도를 먹었다. 뭐 또 뭘 먹었다. 이것이 아니면은 뭐 도라지를 먹었다. 우리도 다 오색 나물이 있고 오색 과일이 있고 다 그래요. 속이 하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뭐 자주색도 있고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꼭 일본에서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일본에서 자주색 해갖고 가지 이게 정말 좋다더라. 가지를 예전에는 저희들은 가지를 밥 위에 얹혀가지고 조물럭조물럭 해가지고 나물로만 먹을 줄 아는데, 아니면 그냥 엄마 몰래 하나 따가고 그냥 입술 이렇게 꺼매주도록 먹는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를 튀김을 하는 거예요. 튀김. 탕수육을 하는 거예요. 또 가공을. 왜 그 보라색 안토시아닌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뭐 항암식품이다. 막 그렇게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가 달리는 쪽쪽 다 먹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없어요. 다 좋아요. 이게 어떤 것이 안 좋다라는 것은 이거 먹지 말라는 거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고루 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체중 계산할 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곱하기 해갖고 어찌고 하고 나누기 한다 어찌고 하고 110% 130%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체중하고 우리나라 키하고 그 사람들의 그 적정하고 다릅니다. 허리 둘레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에 맞게 또 그런 것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체중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저는 빼야 됩니다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내가 생각 없이 유지를 했는데 살이 빠졌다, 살이 쪘다라고 하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이 쪘으니까 좀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뺀다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것인데,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 이런 것은 병적이라는 것이죠.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체중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수면, 정기 건강 진단 받아라. 건강 진단 필요해야 라고 하지만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전한 성생활, 이것도 장수하는데, 그래서 장수의학, 노인의학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성생활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와 온 파트너 이야기지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줄여야 된다. 이거 사망 원인 네 번째에 듭니다.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 이렇게 해서 건강한 삶은 하려면 이렇게 한다. 지금까지 제가 실수 없이 이야기했는데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저 다 아는 이야기를 뭔 지금 이렇게 한다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다 아시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삶 하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너그러워져라. 현실적으로 장애를 평가하라.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죠. 공부 잘하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 그만큼 얘가 학생 때도 공부를 잘하던데 너 그 위치에 갈 줄 알았다. 나는 좀 못했으니까 나의 위치에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다 학생 때 다 공부 잘했어요. 다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얘들한테 다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 자기 고향에서 면사무소 다닌 사람도 있고 우체국 다닌 사람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죠. 다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높이만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긍지를 가져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명랑하게 살아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원칙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건강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건강과 체력이 이렇게 나왔다. 없는 사람 절제 있게 먹어야 된다. 성경에서는 절제와 중용을 강조합니다. 절제와 중용. 먹는 것도 그렇고 중용이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절도를 지킨다면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술은 절제 있게 마시면 생기를 준다. 술 없는 인생이 어떠하랴. 분위기를 돋운다라는 이야기죠. 인생을 즐겁게 한다. 즐거움이 있다. 영혼의 기쁨을 준다. 적절한 음주 이야기입니다. 또 하느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래 산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선을 베푸면 오래 산다. 자선하시는 분이 마음이 그르치겠어요?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그러면 자선을 하는 사람은 장수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 재물겠고, 마음의 기쁨, 정신적이죠. 정신적인 건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질투와 분노,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은 건강을 좋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물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20년까지 살 수 있다. 여기서는 120년 죄를 지었기 때문에 120년 밖에 살지 못한다 했는데 120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집회서에는 100년을 넘지 못한다 했습니다. 100년, 지금 계신 분들은 다 100년 사실 수 있어요. 100년. 그때 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심혈관 질환 예방 수칙,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대사증후군. 뇌졸증을 예방해야 된다. 뇌경색, 뇌출혈 예방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이제 좀
그 인자가 있으니까 몇 개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보시면은 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생활습관병, 여기 보면은 음식물, 과음 문제, 운동 문제 하면은 대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동물성 지방 섭취라든가 이런 것들 나옵니다.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 같은 내용입니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왜 그러냐? 이게 이제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민간약이나 보조식품을 먹지 말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의학은 증거의학이거든. 증거. 어떤 약품이라든가 어떤 시술이라든가 이것이 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인정돼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엇이 연상됩니까? 그림에서 아침 시원하다, 공기가 시원하다, 이걸 느끼십니까? 아니 몸이 저기 떨어지려고 그래요? 떨어 죽을락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저기 누워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10수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 감사하는 마음, 반가움 인사, 색기, 상대적 입장에서 설명한다, 칭찬한다, 여유 있게 서서 기다려야 된다. 3초 여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웃는 표정을 지어라. 원칙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 9번, 10번은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지만 또 그렇게 못한 사회가 그런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해가지고 대한정신건강협회에서 이렇게 내놓는 수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 예방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 암 예방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결국. 암 예방에 좋은 식품 해가지고 이렇게 와 있어요. 국립암연구소에서. 다 있어요, 다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뭘 이렇게 챙겨 먹어요, 그걸. 아무거라는 것은 좀 제가 말을 그랬습니다만 다 들어있잖아요. 마늘, 사, 현미, 오이, 귤, 포도 다 들어있습니다. 보리. 어떤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병을 나열하라 하고 시험 문제를 내면은 여러분은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했던 병을 나열하라 그러면 이거 병도 있어, 이 병도 있어, 이 병도 있어 막 그러시겠죠. 못 고치는 병은요. 못 고치는 병이 있었대요. 못 고치는 병은 어린아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물어봤어요. 꼬마들이 예수님도 못 고치는 병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막대기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일어나셔서 암 했어요. 암. 그랬답니다. 암 예방입니다. 암 예방.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다.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앞에서 쭉 제가 이야기했던 좋은 행동이 생활습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개선하라. 그렇게 하면은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88 한다면은 9988 234 운동 하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아프다가 사흘 만에 죽자. 아프면 안 돼요. 아픈 기간이 약간 길어서는 안 되니까. 그럼 통증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죽는가를 안다면은 그거를 줄이면 되겠다. 이제 2에서 이제 9988, 234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가지고 막 뭘 먹고 뭘 행동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나는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C는 꼭 챙겨 먹는다. 새끼는 꼭 챙겨 먹는다. 나는 운동을 한다. 나는 담배는 안 피운다. 여러 가지 있겠죠. 나는 콩은 꼭 먹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또 무엇을 먹는가? 하는가?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을 위한 행동이 되겠죠. 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뭘로 죽느냐 했더니 암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내 혈관 질환입니다. 심장, 뇌졸중, 심장 죽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다 어디서 보면 심내혈관 질환 그래요. 근데 이제 국어적으로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법에서는. 그래서 성인병으로 죽는다 여튼간 그렇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15년입니다. 80세 이상에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80세까지 평균 수명이 82세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평균 살아도 여기까지 사시니까. 근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개 다 80 넘어요. 대개 다 80 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식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대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죽는 사람 조금 이렇게 하지만 현대적인 병이기 때문에 뇌졸중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이렇게 좀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암으로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심장, 뇌혈관 질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이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사고 이렇게 죽습니다. 왜 폐렴이 많냐? 되게 병원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셨다면 폐렴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오랫동안 병상 생활 하시고 그러면 폐렴이 되잖아요. 그래서 폐렴이 많습니다. 또 어린애들 많잖아요. 어린애들 감기 걸린 폐렴이잖아요. 올 추석에도 아마 어린애들이 많이 입원할 겁니다. 우리 이 지역에 아동병원이 많아요. 아동병원이. 아동은 굉장히 수가가 자기 부담금이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애들이 많이 아픈 게 그러겠죠. 근데 명절 앞두고는 꼭 또 입원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0년간 사망 원인 통계를 봤습니다. 이게 변하는가? 물론 변하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암으로 죽는 사람들, 심장병,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높은 위치에 차지하더라. 변함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암 발생을 봤습니다.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21만 명이 발생을 하더라. 뭐 이건 알 필요 없고요. 하여튼 이렇게 쭉 증가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상선 암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봤습니다. 갑상선 암. 그래서 2014년에 봤더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의사들이 진단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떤 크기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그 논란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갑상선암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발생자 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남자 여자별로 이렇게 봤습니다. 남자 여자 좀 다르죠. 그 암 발생 순위가. 그래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 수명까지 내가 평균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암을 발생한다. 암으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농민 사망했을 때 왜인사냐 물대포로 했을 때 무엇으로 죽었느냐 할 때 왜인사냐 뭐 폐렴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진단서 쓸 때 이야기했잖아요. 뇌출혈이냐. 암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암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닙니다. 사인 분류할 때는 좀 다르게 또 분류를 합니다. 그 과정에 가는 암이 걸렸다, 그 다음에 어디가 전이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은 다 되게 암으로 죽어요.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암이 우리나라만 많이 발생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더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은 뭐 한 중간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대 암 사망률을 봤습니다. 암이 걸렸어요. 죽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암으로 죽는 사람을 봤더니 폐암 이야기 많이 하죠. 폐암으로 죽으면 되게 폐암 걸리면 많이 죽는다더라. 그래서 폐암이 제일 많습니다. 폐암. 그 신성일 씨 지금 폐암 이야기 하잖아요. 간암은 뭐 간이식 뭐 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많이 죽더라. 간암 걸리면은 위암 그렇게 많지 않다더라. 그런데 영화 보면은 또 많이 죽고 그러더라. 또 가수 누구도 죽고 그러더라. 또 대장암 이렇게 죽는 거.
췌장암은 걸리는 사람이 적습니다. 췌장암은 이제 사망률이 높긴 높지만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이제 다시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그러면 5년간 암을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사느냐? 5년간 살 수 있는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5년간 살 수 있는 확률. 그렇게 했더니 5년간 살 수 있는 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수술을 했던 어떤 방사선 치료를 했던 암을 발견해 가지고 5년 못 넘기고 다 죽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시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지금은 70%가 5년 이상 살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기 진단이 되면은 더 오래 사시겠죠. 예를 들어 폐암 같은 것을 지금 예방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조기 진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폐암이 이제 사망률이 높은데 이런 것들 한다면 이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위암 같으면 조기 진단을 한다 해서 수술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95% 5년 생존율을 따진 것이잖아요. 5년간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가 아니라 10년간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10년 생존율을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을 보면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굉장히 하여튼 치료를 잘합니다. 치료를 잘해가지고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이렇게 있습니다. 의료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은 좀 불친절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암에 걸려서 있는 사람들, 약 먹고 있는 사람,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갑상선암이 이렇게 제일 많다. 수술을 많이 했다. 조기 진단해갖고 많이 있잖아요. 갑상선 주위에 보면은 그런 분들, 그다음 위 수술한 사람들, 대장 수술해가지고 지금 약 먹고 계신 분들, 치료하고 계신 분들, 또 유방암 치료하신 분들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수술을 했든 뭐 어떻게 치료를 하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로 했을 때 여자 갑상선 이렇게 많죠. 제일 많이 봅니다. 제일 많이 해요. 남자 위입니다. 위 남자는 이렇게 암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영화 제목으로 많이 해요. 영화를 많이 쓸 때 영화에서 이렇게 수기를 쓴다든가 어떤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수기를 모집한다든가 그러면은 나섭을 해야지 상을 받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영화는 이별, 죽어야 돼요. 영화가 애절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애자라는 영화 저 모릅니다. 누군가 이거 뭐 최강희하고 이 아줌마하고 나왔는데 이 아줌마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 애자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국화꽃 향기 이런 뭐 해가지고 뭐 둘이 또 이별하는 그 있는데 이것도 암으로 누구 암에 걸렸을 겁니다. 암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정엄마한테 뭐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지가 암 걸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소중함을 알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소재로 많이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 다른 병에 걸리면은 소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살아버리니까 이게 안 돼요. 뭐 내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면은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 암이 걸리더라도 조기 발견해서 완치해버리면 된다.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남은 시간 또 하겠습니다. 옛날에 적에랍니다. 혹부리 영감이 있습니다. 이 혹부리 영감이 혹은 지금으로 하면 암일까? 도깨비가 뛰어내버렸는지 그것이 암일까? 이제 이런 게 있어. 이런 것입니다. 양성 종양, 악성 종양 그러죠. 양성 뭐 종양이라 한다 하더라도 암 그럽니다. 이게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런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빨리 진한다. 빠르다. 주변 조직을 침범하다. 윤곽이 없다. 그래서 떼어내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혹이 있다면 혹만 딱 떼어내버리면 되지만은 암은 주위 조직까지 떼어내야 된다. 수술할 후에도 또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입니다. 암. 그래서 암은 뭐 옛날부터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암이라는 말이 있었대요. 개하고 개 발음 뭐 곡성 사람들은 개하고 기 발음을 잘한대요. 근데 들어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랑 개 이렇게 그러거든요. 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캔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그리스 시대 우리 의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이때부터 개 다리에 비유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표에 이렇게 나옵니다. 암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다음 왜 그러면 암이 옛날에는 암이 없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암으로 안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웃집 아저씨도 그렇게 안 죽었는데 왜 요즘엔 돌아가셨다면 전부 다 암이냐 이러죠.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암 생기기 전에 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명이 연장했다. 그다음에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잘 안 죽잖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다음에 다른 질환, 옛날에는 결핵이라든가 뭐 여러 질환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호흡기 질환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런 감염성 질환이 없어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암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또 현대에 와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된다. 대기오염. 우리 지금 미세먼지 이야기하잖아요. 미세먼지도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우리 주위에 발암물질 다 있어요. 어디 다 조금씩은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업 환경, 내가 일하는 곳에서 벤젠, 톨루엔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발암 유해 환경, 개인 습관이 변화됐다. 식습관, 음주, 흡연, 또 소비하는 패턴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래서 암이 많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리면 죽냐? 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암 발생하는 사람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다. 3분의 1은 조기 진단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예방과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나타나죠. 세 번째가 나머지 3분의 1의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 고통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삶의 속도를 줄여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의학적인 본다면은 뭐 통증 억제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뒤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암은 죽음이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1일이 암 예방의 날입니다. 3분의 1, 3월 21일 암 예방의 날.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암의 원인을 알고 회피하거나 줄이면 된다. 아까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암을 예방하려면은 암의 원인이 뭐냐? 그럼 암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암의 원인을 근데 알 수 있는 암의 원인이 있죠. 근데 햇볕이다 그러면 햇볕을 안 쬐일 겁니까? 그거는 이제 서양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농부나 선원들에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 많이 발생하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입니다. 그럼 암의 원인은 뭐냐? 이 사람 뭘로 죽었어요? 지금 요새 뭐 비성 문제 나오고 메뚜기 어디 가버렸다고 이야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이주일. 담배 그거 끊어야 돼. 마약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 율 브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후두암으로 죽었습니다. 옛날에 말보로 담배 이렇게 쓰고 말 타고 채찍 돌고 카우보이 하면 이 사람 나왔죠. 이겁니다. 또 누구 그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가수 룰랄라 그 애들 죽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 카톨릭 신자들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유언에 이렇게 해갖고 뭐 고운 손을 가져라, 뭐 마음을 가져라, 뭐 해갖고 굉장히 또 좋아하는 글귀로 사용을 하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대장암으로 죽었다 합니다. 대장암으로. 물론 이제 오래 사시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면은 또 다른 것이지만은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암은 무엇 때문에 걸리느냐, 발생하는가를 봤습니다. 담배. 제일 많습니다. 알려진 원인 담배. 단일 원인으로 생각할 때 담배 하면은 이거 암이다라는 것이 암 발생한다. 과음 하면은 좀 적잖아요. 그다음에 식습관 이렇게 퍼센트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습관, 식습관, 먹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감염이라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단일 식습관은 여러 개잖아요. 뭘 먹지 마라, 무엇에 포함되어 있다, 무엇이 어찐다. 뭐 튀김류, 뭐 고지방
물질, 탄 음식 뭐 여러 가지 하면 식습관은 달라지잖아요. 근데 담배라는 것은 담배잖아요. 그래서 단일 물질로는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알면은 담배는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알면서도 못 끊는 것이 이제 또 담배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다. 그럼 위암을 발생시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위암은 짠 음식, 탄 음식, 염장식품, 헬리코박터 이하고 폐암, 흡연, 직업력, 대기오염, 간암, 간염 바이러스, 대장암, 유전적인 요인, 고지방 식품, 유방암, 유전적인 요인, 고지방식, 비만,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2007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담배 피우지 말자.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자. 남이 피우는 간접 흡연 이야기하죠. 또 요즘에는 제3의 흡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3의 흡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집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담배 피우고 갔으면 이런 데 벽에 벽지라든가 있죠. 내 옷에 담배 입자가 들어있죠. 그러고 들어가서 옷 걸어놓으면은 그 담배 입자가 또 이렇게 돌고 돌아서 애들이 흡입하게 되겠죠. 이런 제3의 흡연이라 합니다. 채소, 과일, 음식 짜지 않게 탄 음식 먹지 말자. 술 하루 2잔, 운동 이렇게 하자. 체중을 유지하자. 비형 간염,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자. 발암성 물질, 작업 환경입니다. 작업장에서 암에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검진을 잘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바꿔지게 됩니다. 바꿔진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월 21일 암 예방의 날 해갖고 신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암 예방 수칙이 바꿔집니다. 이거는 같습니다. 제가 담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담배 이야기는 그 다음에 과일, 채소, 균형 잡힌 식사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음식을 짜지 않게 먹자. 탄 음식 먹지 말자. 이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는 음주를 어떻게 해라 그랬는데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라. 가급적이 먹지 마라라는 이야기예요. 먹지 마라. 이게 한 잔의 술로도 암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살라고. 참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해라. 나 운동 맨날 하는데 간시라. 그런 운동도 하시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도 일주일에 2, 3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동하면은 일주일 내에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면은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은 그 중에서 2, 3일은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의 종류,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나 날마다 운동해야 하면서 어슬렁 산책하면은 운동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건강 체중 유지하라. 예방 접종을 하는데 비형 간염 우리나라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보균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하는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 12세 애들 예방접종합니다. 자궁경부암은 12세부터 55세, 50세까지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왜? 예방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돈 30만 원, 1회에 10여만 원씩 3회 접종을 하거든요. 3회 접종을 하면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검사도 하고 이제 주기적인 체크도 해야 되겠지만 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예방 접종 약이 개발되어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5, 7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손녀 애들이 있다면은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은 지금 5대암 검진해가지고 검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기 부담금 얼마만 주면은 위내시경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폐렴 어르신분들 하잖아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궁경부암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복지가 형성이 되면은 무료 예방접종이 될 겁니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생활, 발암성 물질 이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더 바꿔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찾아보겠습니다. 담배, 발암물질이 수천 종이나 있다. 이 암들을 발생시킨다. 담배가. 이런 암들을. 대개 여기서부터 소화기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비흡연자에서도 발생하더라. 담배 안 핀 여자들도 발생하던데 폐암. 그 암은 이제 폐암 중에서 이 세포 종류가 다릅니다. 담배 피해서 생기는 암하고 그렇지 않는 암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분도 이제 어떤 대기 오염이라든가 생활 환경에서 오는 여러 오염 물질, 또 유전적인 거 이런 것들하고 작용을 했겠죠. 이럽니다. 담배. 그래서 바람 피우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분히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채소 섭취량 증가도 이걸 증가시키니까 암 발생률이 떨어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은 이런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채소도 식도, 유방, 폐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과일, 채소를 날마다 먹어라. 날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뭔 과일이 좋고 뭔 과일이 나쁘고 뭔 과일이 한 것이 아니라 알려진 과일은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옛날에 무등산 수박 지금 나올 때죠. 무등산 수박 제가 먹었을 때 한 2번 먹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무등산 수박에 항암제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항암 식품으로 등록이 돼요. 그 비싼 것을 어떻게 먹어요? 거기가 또 항암 식품이 이게 모든 것이 항암제예요? 아니잖아요. 다 항암 성분은 다 들어있다. 좋은 것은 다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일, 채소 많이 먹어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런 포스터를 냅니다. 5-a 했습니다. 5-a. 하루에 5가지를 먹어라 했습니다. 하루에 5가지. 여러 골고루 먹어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도 오색 식품, 오미 식품, 오색. 이렇게 어디다 놓으면 검정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먼색, 녹색 이렇게 놓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 전을 짓더라도 뭐 색깔별로 짓잖아요. 이렇게 꼬지를 하더라도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이런 과일들이 건강에 좋다, 암 예방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토마토, 딸기, 수박, 파인애플, 감귤, 오렌지, 시금치, 키, 포도, 블루베리, 생강, 바나나 뭐 다. 그건 뭐 다 좋다라는 이야기죠. 다. 먹지 못하는 거 빼놓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일은 파는 과일은 다 먹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뭐 이게 좋다, 이게 좋으면 돈이 엄청 비싸겠죠. 그럼 이거 먹을 때 다른 거 드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부터 G까지, Z까지 해가지고 식품을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럼 뭐 다 들어가겠죠. 뭐 빠진 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 베리 굿 했습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파란색들이 좋다. 식품들이. 그래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국립에서 마늘 좋다. 뭐 다 들어있어요. 하여튼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식습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근데 어떤 그 상업적으로 나오는 거, 가공식품 이거 적게 먹어라. 동물성 지방 적게 먹어라. 이랬습니다. 많이 먹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것 지금 이야기하는 동물성 식품 줄여 먹어라. 아래는 매일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양하게 식품을 섭취해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안 좋다. 그러면 동물성 식품 해갖고 육류나 가공식품 먹지 말아야 하고 안 먹을 겁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먹어도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삼겹살 그거 먹지 마라. 아니죠. 삼겹살 뭐 날마다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어라.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은 먹더라도 이런 그 횟수를 제한을 시켜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음식들 다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음식은 짜지 않게 먹어라. 탄 음식 먹지 마라. 짠 음식은 위염을 발생시킨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위암 발생합니다. 탄 음식 이것도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위암 발생합니다. 그래서 짜도 문제, 타도 문제 그러겠습니다. 저염 식품입니다. 저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싱겁게. 지금보다. 그럼 내년에는 6개월 후에는 지금보다 좀 싱겁게. 자꾸 줄여가는 것이죠. 나 소금을 그렇게 얼마 안 써야?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짜게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건소나 이렇게 보면은 소금 양이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 5 내지 7g, 10g 해갖고 요만큼 들어있어요. 내가 이만큼 먹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타서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튼 간에 이제 저염식품 이야기했습니다. 술은 2잔 이내로, 하루 2잔 이내로 마셔라. 적정 음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와 관련된 암들 이렇게 쭉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잔의 술도 이제 마시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거는 이제 간단히 이제 의학적인 연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연구소에서 음주가 구강, 인두, 후두, 식도, 간암, 유방암, 직장암, 대장암을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량 하루에 한두 잔의 음주로도 이 암들이 발생이 증가한다라는 연구가 여러 개 나와 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고사항에서 남자 2잔, 여자 1잔이었다면 이제 바꿔가지고 음주하지 마라라고까지 개정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음주도 연구해 보면은 안 먹는 사람, 가볍게 먹는 사람, 2잔 먹는 사람, 중하게 먹는 사람 하면은 이렇게 암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간호사, 우리 여자분들 아니까 미국 간호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6잔, 하루에 1잔이잖아요. 소량 음주인데 유방암 발생이 15% 증가하더라. 안 먹는 사람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먹냐?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의 분율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하루에 한 해에 3,000명 이상이 술로 인한 암에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 해에 1,000명 이상이 술로 인한 암으로 죽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바카스 신이 잡아간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자. 운동은 뭐냐? 운동을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암이 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있는데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내망암, 폐암 이런 것들은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대장암하고 유방암의 예방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방암은 비만하고 또 관련이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운동을 할 때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은 뭐 걷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매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체중.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체질량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암 발생의 30% 정도가 비만, 신체 활동량 부족하고 연계가 되더라. 그래서 건강 체중 유지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울 보고 있습니다. 자주. 근데 체중을 날마다 재고 한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게 얼마나 변화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어야죠. 아까 예방접종 이야기했습니다. 비형간염, 우리나라엔 비형간염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애들한테 우리 대학생들 조사를 해보면은 비형간염 항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균자가 한 0.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한 80년도에 보면은 8% 정도 됐거든요. 얼마나 굉장히 많았죠. 100명 중에 8명이 보균자로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엄마로부터.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보시면은 뭐 손톱깎이 같이 사용하지 마라, 술잔을 돌리지 마라,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예,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래서 B형, C형, 뭐 E형 다 이야기 나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두종 바이러스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자궁 경부암 발생시키는데 이거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암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 암 발생률 중에서 여성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은 이 예방 접종으로 80%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뭐 고등학생, 대학생 이럴 때 예방 접종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예방 접종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부터 지금 12세에 무료로 지금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 뭐 보건소에서 한 데도 있지만은 보건소라든가 뭐 대한보건협회 건강관리협회라든가 뭐 백운동 뭐 이런데 가면 좀 더 저렴한 수가로 조금 더 저렴하게 접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성생활 문제, 그래서 성감염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킬 건 지키는 사이다. 그래서 아까 자꾸 이야기했던 원파트너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작업 환경에서 직업성으로 발생되는 암들이 있습니다. 직업성 암. 그래서 이제 직업성 암을 줄이기 위한 것은 이제 우리 근로자 건강 산업보건이 되겠죠. 그 중에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생활 형태에 따라 암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대제 근무예요. 교대제 근무. 2교대, 3교대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주간 호르몬 변화라든가 생체 리듬 문제, 스트레스 이렇게 문제 때문에 암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검진해라. 아까 이제 생활로 예방을 했다면은 3분의 1은 조기 검진하면은 없는 것처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기 검진해라. 그래서 빨리 발견할수록 생존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이렇게 굉장히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조기 검진해라. 200만 원짜리 종합검진을 몇 년마다 하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국가 검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2년마다, 3년마다, 5년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지 한목에 그냥 뭐 효도 상품으로 100만 원짜리 한 번 해버리고 한 5년간 안 하다가 또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다음에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너무 무엇이 좋다, 무엇이 암 예방에 좋다 이렇게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사시면은 됩니다. 그다음에 곤장사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암 발생하고 채소 많이 먹어라. 뭐 표준 체중, 불에 직접 태우지 마라. 태양광선, 운동, 스트레스. 어떤 것은 예방 효과가 있고 예방이 되고 어떤 것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권장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암을 예방하는 6가지 방법 해가지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하는 것도 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하면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3분지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제 결론입니다. 금연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절주해야 된다. 아니 안 먹어야 된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지 못한다면은 바꿔.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암에 걸리더라도 조기 발견하면은 없는 것처럼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완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해진 이런 국가암 프로그램에 따라서 검진을 해야 된다. 이거 수면 위 내시경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40세 이상 남녀에게는 왜 40세 이상을 해야 되냐? 30세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세 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어느 연령층에 발생을 하느냐에 봐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말하면 돈, 효과 분석을 해야 되겠죠.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할 때 40세 이상에서 이렇게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침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초음파한 것이죠. 초음파. 그 다음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해가지고 보균자 문제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간경변증이나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한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더 검진 주기를 이렇게 여러 횟수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피검사로도 같이 병용합니다. 대장암입니다. 일반적인 대장암 검진은 이제 분변 자멸 반응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변을 받아가지고 혈액이 있는가 해가지고 검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 검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지금 뭐 자기 비용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고 자궁 경부암 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포 진에서 브러싱 해가지고 그런 그 암 세포가 있는가를 보는 검사입니다. 유방암 검사입니다. 촉진 검사하고 맘모그라피 해가지고 방사선 촬영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있다 뭐시 그러면은 이제 니들로 그걸 생검을 해가지고 조직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암 검진을 하라고 계속 통지가 와요. 그런데 봄부터 오죠. 그런데 꼭 뒤에 가면 밀려요. 그럼 굉장히 이런 효과라든가 좀 뭐 좀 그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쫓겨가지고 검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검사하다 좀 저거 위생적일까? 멸균이 됐을까? 뭐 제대로 진단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받는 것이 좋고 67% 정도가 검진을 받는다. 나머지는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생각하면은 안 받으면은 나중에 암 발생하면 뭐 보조가 안 된다더라, 뭐 진단 뭐지 안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일리는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진단 비용이라든가 그 후에 치료 비용 같은 것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암 검진 공고안에서 나오면은 암 검진은 받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제때 받아야 된다. 검진은. 그런데 뭐 200만 원, 300만 원 저기 가서 아산병원에서 받을란다. 아니면 서울대병원 검진센터에 가서 300만 원짜리 한 목에 밥을 해야 되겠다.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암 정보는 우리 매스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많이 보면은 들여다보시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잔소리를 했는데 다 보면 쓸데없는 이야기고 뭐 그것이고 그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이 말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말입니다. 암 예방이니까요. 암은 우리나라 제1의 사망 원인이다. 그럼 예방해야 되겠다. 예방하려면은 건강한 생활습관, 금연, 절주, 건강한 식생활, 신체 활동 및 운동을 유지해야 된다. 암을 조기 발견해서 완치하는 프로그램, 암 조기 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5대 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대 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남자는 3개고 여자는 5개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6대 암 이야기할 때 6대 암을 폐암을 집어넣습니다. 폐암으로 아까 죽는 사람이 그렇게 제일 많았잖아요. 왜 폐암은 조기 발견을 못하느냐? 조기 발견을 해야지 검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암이다. 그러면 조기 해가지고 수술을 했다. 방사선 치료를 했다. 그렇게 하면은 완치가 돼야 되겠죠. 근데 당신 암입니다. 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1년 못 살고 5년 못 살고 죽었다. 그러면은 효과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폐암은 이런 검진 프로그램으로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 검진을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안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년부터 2017년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씩 피웠다. 이런 사람들은 폐암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등록을 해가지고 무료로 CT 촬영 이렇게 그냥 가슴 촬영만 해가지고는 진단이 안 되니까 이렇게 더 심층적인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범위를 더 넓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폐암으로 많이 죽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CT 돈 엄청 비싸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CT를 찍어보면 우리나라 뭐 국민건강보험비가 됐든 의료비가 됐든 엄청나게 많게 그 몇 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금연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폐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갑상선은 없습니다. 왜 그냥 갑상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우리 그 잠재기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변화되는 거 발견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변화를 하겠죠. 이렇게 암종이. 근데 그것이 이 갑상선 암은 좀 느립니다.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뭐 내과나 외과나 이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시기에 수술해야 되느냐. 근데 그러잖아요. 갑상선 암은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 초음파 안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초음파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맞춤형으로 할 때는 여기 목 갑상선 암 초음파가 들어가는데 보통은 안 합니다. 그런데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조직 생검 해가지고 암으로 몇 미리짜리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또 정밀해 보면 암입니다, 암종입니다, 지켜봅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지켜보겠습니까? 암이라고 생각하면은 무엇이 나쁜 놈이 하나 들어가지고 우리 몸을 막 갉아먹어갖고 막 금방 하고 내일 모레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전대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대병원에 등록을 했는데 6개월 후에 수술 날짜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더 해갖고 좀 더 지켜봅시다. 그럼 암이라고 하지를 말지. 왜 암이라 하면서 이렇게 6개월을 기다리게 해야 뭐 관찰을 하자게 해야.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는 사람, 딸내미, 뭐 아들내미잖아. 나 암이란다. 또 삼성병원 아는 사람 있냐? 아산병원 아는 사람 있냐? 빨리 가보자. 해가지고 엄마 2주 후에 와보시죠. 그러면 3개월 후에 수술합시다. 수술해요. 왜? 그 의사 수가 많잖아요. 수가. 그 큰 병원이니까 빅5니까 의사 수가 많죠.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갑상선 암을 수술할 의사가 전대병원에서는 서너 명이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20번을 기다리려면 6개월이 되잖아요. 근데 저기는 10명, 20명이 된다. 국립암센터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말로 올바른 조치냐 하는 그런 것은 환자 입장에서 그러지만 보건학적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조기 진단으로서 암은 이렇게 완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니까. 또 조기 암 검진 프로그램에 거기에 동조하면 되니까, 참여하면 되니까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행동을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있다, 내가 좀 더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장수하는 길이고 또 행복한 길이고 또 암을 예방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